처음에 이걸 올려갖고 물로 올려갖고 얘가 먹을 거 아니야? 여기. 된장찌개 6,000원. 6,000원인가 된장찌개 6,000원. 집에 가기 싫어서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차가 너무 많아서 와 강남에 물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도 차가 다 밀려가지고 갈 데가 없네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찍는 거 이렇게 해서 찍는 거 이렇게 해서 찍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내 얼굴 보면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굿 아이디어. 네. 핸드폰을 손에 일을 하지 않고 카메라 사진 찍는 것처럼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저는 갖고 다녀 이렇게 찍을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가잖아요. 텔레비전 나올 때 이렇게 찍어가잖아요 이렇게. 참 아저씨 굿 아이디어네.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찍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네, 세트예요? 네, 이거 예. 세상이 너무 좋아졌네. 맞아요. 옛날에 카메라가 얼마나 귀했는데 내가 맞아요. 사진관에서 맞아요. 빌려가지고 쓰고 맞아요. 갖다 주고 이랬어요. 맞아요. 귀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귀했습니다. 사랑이 있을까요? 네 원래 전철도 들어가고 도시철도 맞아요. 김포 좋아졌어요 많이. 그래갖고 땅값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누가 그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손주가 그걸 최근에 팔아가지고 하남을 또 짜떡 사더라고. 아 하남이 5간, 5고, 5철이에요. 교통이 엄청 좋아져요. 식수원이 팔당으로 올라갔어요. 맞아요. 사장님 고향 어디세요? 고향은? 고향 경상도 마산. 마산? 몇 살 때 서울 오셨어요? 몇 살 때 이사 왔어요 서울로? 19살. 아우 이쁜 나이 올라왔네요. 그때는 서울을 몰라가지고 외갓집 오빠가 손잡고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19이면 완전 꽃다운 나이 올라오셨네 서울에. 아니 그 완전- 그때 신신백화점, 화신백화점이 그때 있었어요. 19에 올라와서 그때 꽃다운 나이네 그때. 오빠 여자친구가 나보고 뭘 사줄라 그러는데 나한테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이죠. 오빠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뭘 사줄라는데 내가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 낯선 사람이라고. 아우 19이면 완전 꽃 같은 나이네. 꽃 같은 나이네 이제. 그때 길을 모르고 서울이 너무 춥더라고. 춥죠. 걷지를 못해. 길에 눈이 막 쌓이고 이래가지고. 그 서울은 이거 남쪽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마산은 바람 불고 눈이 얼음이 얼지 않아요. 네 맞아요. 바람은 부는데 따뜻해요. 아 겨울에도 바람은 쌩쌩 불어. 네. 바닷가이기 때문에. 마산 그쪽 서울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수록 더 추워요. 저 그쪽 밑으로 가면 더 따뜻하고 남쪽 나라. 그래서 김만철 씨가 옛날에 북한에서 넘어올 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요즘은 소식이 없어요. 그 저기 저 김만철 씨 그 뭐야
거의 의사 집안이더라. 원래 북한에서도 의사였었대요. 근데 의사인데 의사를 박살당한 거지. 의사를 못하게. 왜냐면 동생이 총살당해 죽어서 동생이 20살 때 친동생이 북한에서 친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북한에서. 왜냐면 저기 저 유럽 독일이 어디 여행이 아니라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김일성 욕을 막 했대. 김일성 욕을 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총을 쏴 죽였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동생이 죽고 나서 남한으로 내려온 거래요. 실망을 해. 의사였는데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이 김만철 씨 가족도 다 의사도 못하고 다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좌제. 연좌제명. 북한은 연좌제 심해요. 옛날에는 누가 하나 나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가족들 다 추방시켰어요. 감옥에 집어.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도 아주 김일성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맞아. 어느 날 그 가족 전체가 없어지고 이러더래. 맞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것을 본 사람이 남쪽으로 택해가 왔더라고. 맞아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내가 그저께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형으로 그러니까 자기 형이 먼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자기 엄마 아버지랑 자기 그 사람이랑 세 사람이 추방을 해가지고 자기 형이 남한에 왔다고. 자기 형은 남한에 와서 한의 사는데 자기 형이 그러니까 형이 넘어왔다고 엄마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세 명을 추방을 시켜가지고 셋이서 추방돼서 먹을 것도 안 주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용돈도 없고 굶어 죽으라 굶어 죽으라고 가둬놓은 거예요. 밖에 또 군인들이 지키고 못 나가게 그냥 거기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형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브로커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이 사람하고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한의사 돼가지고 한의사예요 지금. 그렇게 근데 원래 북한에서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형이 여기 남한에 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총으로 여기 쐈더라고. 여기가 구멍이라 죽어 힘들어요. 엄마 아버지 그때 이제 형이 일로 왔을 때 힘드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처절하게. 여기 흉터가 이만큼 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흉터가 이만큼 여기 총으로 쏴가지고 총을 이렇게 되고 총으로 쏴가지고 여기다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이제 지금 남한 와서 살고 있는데 남한에 와서 아저씨 식사도 못하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북한 얘기가 너무 재밌네. 제가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어제도 만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또 어제 만난 사람 그저께 만난 사람은 외로워. 왜냐면 자기만 넘어왔는데 지금 저기 40살 정도 됐는데 아저씨는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어. 그 사람만 넘어오고 엄마 아버지하고 동생들 둘은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파가지고 맨날 운다. 속상해서 나도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같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제 내가 그런 거 찍어야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도 얘기 들으면서 엄마 아버지하고 동생 2명 다 북한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 전에는 한 1년 전에나 그 전에 전화 연락이 됐었대. 중국 통해서 이렇게.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된대 지금. 와 위험하다. 북한에서 이제 전화 같은 거 못하게 차단을 시켜가지고 그 브로커들을 다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브로커들이 없대요. 그걸 할 사람이. 이게 북한에 그러니까 가족이 다 넘어온 사람도 좋은데 한 명만 넘어가면 한 명만 그게 온 가족이 넘어오기는 또 너무 힘들어요. 위험하잖아. 힘들어요. 온 가족 넘어오다 잡히잖아요. 그럼 다 죽여요. 온 가족 움직이는 건 힘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은 딸 사남매인데 사남매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6식구예요. 사남매, 딸, 아들 여기 6식구 4명 6식구가 엄마 아버지 6식구가 그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잘해가지고 중국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국경 넘을 때 이제 태국 통해서 와야 되는데 국경 넘을 때 경찰한테 잡힌 거야. 그래서 다 6명이서 있는데 경찰이 딱 저걸 쏘더래. 방아쇠를 탁 하면서 공포탄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건 아니고 공포탄을 딱 쏘더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 꼬맹이가 총을 딱 들이대니까 걔들이 이제 총을 딱 들이대니까 이제 그거 잡혀가면 또 북송되면 다 죽어요. 북한으로 보내면 걔네들이. 그래서 총을 딱 겨누고 있는데 총을 딱 가르고 막내가 어린애가 총을 딱 가르고 그래. 자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절 죽여주세요. 죽여 이렇게 얘기해.
나 그거 보고 울었어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랬대 그 애가 좀 그래서 그 이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얘가 그래서 이 가족이 6명 6가족을 다 북한으로 보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6명이니까 이거 살려주기로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살아서 지금 남아나서 잘 살고 있어요. 부사가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넘긴 거야. 이 사람들이 6식구가 한 번은 중국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조그만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넘어오려고 생각하고 있다 배를 빌려가지고 타고 가는데 배가 바다에서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물을 다 퍼내는데도 안 돼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가라앉다 죽잖아요. 막 이렇게 뱃머리가 뚜만서 이렇게 가라앉는데 마침 그때 고깃배가 지나가지고 고깃배가 그물 있잖아요. 고기 잡는 그물을 던져 그물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이렇게 그물에서 끌어올려서 살았대요. 배를 6가지. 그래서 지금은 남한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때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아저씨는 북한 리포터다.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영상을 찍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공감하면서 막 저도 이게 얘기 듣다가 막 울어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막 그런 게 너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저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전 충북 충주요. 충북 충주인데. 나는 북쪽인 줄 알았네. 우리 시가집은 북쪽이에요. 평북 의주. 의주가 신의주. 예.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중국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어떤 사람은 여자가 한국에 넘어왔어요. 딸이 먼저 넘어와. 여자들이 오면 더 잘 살아. 식당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들은 오면 할 일이 없어 거의 많아. 남자들 힘들었는데 딸이 넘어왔는데 엄마는 이제 엄마하고 남동생은 북한에 있고 딸만 넘어온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를 딱 중국으로 돈을 줘서 불러냈어. 얘는 여기 여권이 있으니까 여권 들고 중국에 가고 비행기 타고 그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몇 시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다시 북한을 가야 되고 이 사람 한국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북한으로 가면 다시 또 못 볼지 모르잖아 죽을 때까지. 근데 북한에 왜 가냐? 한국에 못 오는 이유가 동생이 군대가 있어가지고 남동생 때문에 엄마 못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엄마랑 이제 같이 자고 나서 이제 엄마는 내일 이제 북한을 가고 이 친구는 일로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전에 이제 이 영상을 둘이 찍은 거야. 노래면서 뭐 둘이 나의 살던 고향은 이게 노래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어 얘가. 왜냐면 이 엄마의 죽은 사진보다는 살아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 뭐 그런 비슷한 노래를 딱 부르는데 서로 하나가 울면 같이 막 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는 북한으로 가야 되고 얘는 한국으로 와야 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막 누가 하나 울면은 막 폭발해서 막 울음이 터지면 또 아무것도 말 못 하잖아요. 너무 울어서 울음이 터지면 같이 또 엄마를 모셔올 수도 없고 또 자기가 북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울음을 꾹 참고 노래를 하는 게 나와요 영상이. 그거 뭐 그 둘이 같이 엄마랑.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북한을 갔다가 다시 엄마가 그 동생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동생이 군대에 있다 보니까 김일성, 김정은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장군님 다리 아프셔서 다리 이렇게 쫄딱 그러면 우리 장군님 다리 저기 젊으면 안 되시는데 우리 장군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석기라는 걸 갖다 너무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으로 가자면 얘는 신고할 사람 그런 애들 신고해요. 남한으로 간다면 남한 가자면 신고해요. 막 남한 드라마 보고 그러면 신고해 그런 애들은. 같이 죽잖아. 그러니까 동생을 못 데려오고 엄마만 왔어 한국에. 동생은 거기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엄마는 와서 딸하고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동생은 아직 북한에 있어요. 동생은 못 데려온 거예요. 동생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가족 중에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유학 가잖아요. 외국에 뭐 베이징이고 중국이고 뭐 어디 옛날 동북 서동 있을 때 기본 독일이지만 옛날에 유학을 가면은 거기서 애기 놓고 살잖아. 애기 둘 놓고 살잖아. 유학 가면은 연애를 하잖아요. 거기 현지 여자하고 동국 여자하고 독일 여자하고 하면은 애기 둘하고 마누라는 못 데리고 가요 북한에. 북한은 국제결혼이 허용이 안 돼. 국제결혼이 안 돼 북한은. 이 남자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남자만 가고 나머지 독일에서 살잖아. 애기 둘은 막 크도록 살 수밖에 없어요. 독일에서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텔레비전 한번 나오는데 그 나중에 한번 만나게 해주더라고 북한에서. 한번 만나게 엄마 이제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아버지는 북한 가서 또 재혼해서 또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애들만 데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독일에서. 그러다 나중에는 그런 거 많아요 북한은 국제결혼이 안 돼요.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다 국제결혼 허용하잖아요. 근데 그 북한은 국제결혼이 안 돼요. 그런데 중국 북한에서 그 미국 사람
미국 대학생 북한에 예. 그래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었죠, 예, 죽었죠. 북한에 죽었잖아요 그때. 군마다. 그것은 진실이 뭐예요? 그 북한에서 김일성 초상하고 뭐 김일성 이렇게 그런 얘기 많잖아요 벽에. 호텔에서 그 김일성 걸려 있는 그거 사진을 갖다 어떻게 했나 김일성 사진을 망가뜨렸나 봐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가둬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안 보낸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죽을 때 되니까 보내가지고 하나 죽었잖아요. 그 친구. 미국에 가자마자 죽었잖아요. 네, 가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고 북한에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지. 북한에서 안 보내고. 김일성 오픈을 한 거네. 그렇죠. 그래 죽은 거예요. 북한에는 감옥에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힘들어가지고. 북한에는 정부에서 이게 먹질 제대로 못하니까는 막 무 이파리 주워 먹고 생무 같은 거 무 이파리 있잖아요. 저 쌀만 먹어서 시래기를 먹으면 괜찮은데 무 이파리를 먹으면 설사한대요. 저기 생 거 먹으면은. 요새도 그래요? 그렇대요. 감옥이 북한은. 사장님은 고향 어디세요? 저는 경남 합천. 새도 세상에 그렇다고. 합천 그렇대요. 회의사 옆에. 인사할 때. 북한은 이게 식량난 같은 게 심각해요. 이게 그 외부 사람들 외부하고 접촉을 대피하잖아요, 막. 그 저기 저 태용호 알아요? 태용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태용호 친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 봤어요? 친누나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봤어요? 태용호 친누나가 이 썩을 놈의 새끼 목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얹어놓고 목을 잘라야 된다 그 짱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그 친누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태용호한테 영상에 북한에서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태용호도 다 보면서 그거 보면서 아우 내가 친누나한테 큰 죄를 졌구나 이러죠. 또 친동생도 나와가지고 태용호 친동생도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먹고 들고 다니겠다고 내가 창피해서 가지고 저는 태용호한테 욕을 막 하는 거죠. 목을 잘라서 태용호 목을 잘라서 그래야 그 사람은 거기서 사는 그렇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지. 태용호 그 태용호 그 부인 있잖아요. 부인 친정엄마 부인 엄마가 그때 그랬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기 네 아버지가 만약 지금 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너 아마 총으로 쏴 죽였을 거라고 너 같은 거 딸이라도 어떻게 부모 형제들도 있는데 어떻게 너가 가서 나만 가서 살고 있냐. 그랬어요. 그 태용호 그 부인 엄마가. 그러니까 태용호 부인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아유. 안녕하세요. 아저씨 왜? 또 일하러 가야 되네. 밥 먹고. 저요? 저는 이제 오늘 끝났어요. 오늘은 끝났어요? 응, 끝났어요. 저는 일 많이 안 해요, 거의.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래요? 아니,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맨날 일해요, 매일매일. 체력이 되니까. 응? 체력이 안 되면 못하지. 밥 더 드릴까? 아니, 괜찮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가까워요. 그렇죠. 그분이 택시 그거 기사. 알려주세요. 택시 기사를 했어요. 수륙을 몰다가 택시 기사를 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다가 또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깨어났다가 다시 갔어요. 다시 깨어났다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 깜짝 놀라 진짜 다시 깨어나면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런데 아주 몸이 야물고 건강한 사람인데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오래 못 살시고 가셨어. 아유 그렇죠. 오래 살 줄 알아. 언제 갈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다 죽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네.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요? 아니 이건 꺼졌어 이거. 요것만. 이거는 꺼졌어. 배터리가 없어 지금. 배터리가 없어. 근데 내가 그 태용호 부인 있잖아요.
태영호의 친언니 있죠, 부인의 친언니. 응. 친언니 남편 한국에 갔던 거 알아요? 몰라. 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축구 올림픽 경기장이나 잠실 경기장처럼. 응. 거기에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 태영호 부인의 친언니의 남편이 왔었어요. 이제 북한 대표로 온 거죠. 근데 이제 태영호 부인은 이제 자기 형부니까 응. 보고 싶잖아요. 궁금하고.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태영호 아들을 2명하고 같이 태영호 부인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옆에서 말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어. 망원경으로. 망원경으로 봤어요. 신경 보니까. 비극이다. 그렇죠. 비극이죠. 같이 와도 만나지도 얘기도 못하고. 근데 그래도 얘기를 이렇게 막 하면은 그 언니한테 또 피해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줄까봐. 피해갈까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망원경으로만 본 거예요. 서로 망원경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 서로. 예. 불이익이 오면 서로 위험하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삼성동에서 어떤 여자분인데 나이가 그 당시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북한 돕는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너무 평소에 생소한 일이라서 용기가 대단하시다 이 생각했어요. 그렇죠. 북한 얘기는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텔레비 어쩌다가 그리고 태영호 같은 사람 뭐 뉴스에 뭐 어쩌다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참 민족의 비극이고 미국이죠. 독일처럼 우리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독일처럼 통일되면 좋죠. 독일은 어느 날 됐잖아요. 그리고 동독 쪽에 서독보다 동독이 인건비가 싸니까 그쪽으로 해서 수출 제품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 태국의 그 외교관들은요, 태영호가 북한에서 외교관 했잖아요. 예. 외교관들은 북한의 실상을 다 알아요, 우리처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하는 것도 진짜 다 속으로 비판하고 막 이러는데 속으로만 욕하지 겉으로 말은 못하잖아요. 아유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이래도 그렇지. 속으로는 저 나쁜 새끼들, 나쁜 놈들, 쟤네 엄마, 이게 아들, 대대손손 또 김정은 아들이 또 딸이 또 될지 모르잖아요. 또 북한을 다스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도. 김정은이가 지금 위치가 위험하니까 딸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전 세계에 나가도요 맘대로 못 나가요. 지금 누가 죽일까봐. 김정은 같은 경우 위험해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디에서 잠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네, 모르되잖아. 무섭지만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김정은이는. 옛날에 불쌍한 사람이네. 네, 불쌍한 사람이에요. 루마니아 대통령이 총살당했어요. 김정은처럼 독재자로 있다가 루마니아 대통령. 근데 그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 텔레비 보면서 아유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말하면 총살을 당했대. 옛날에 독재자들은 많이 죽었어요. 총살 당했어요. 많이. 독재자들은 다른 나라들도. 그리고 자객이 접근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맞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민비.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그 민비 고종 그 스토리 보니까 맞아요. 그 시험녀 수방을 만든 우장춘 박사 있잖아요. 그 사람 아버지가 민비를 죽이려고 하는 일본 그 깡패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궁 어디에 민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궁을 지키는 궁직인가 하는 그 사람이 우장춘 박사 아버지가 일본 그 나쁜 놈들의 그 흑심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민비가 어디에 있다 하는 그걸 졸졸졸졸 데리고 맞아. 일본 나쁜 놈을 데리고 민비가 있는 곳을 지적해가지고 민비가 죽게 됐고
그랬는데 한국에 살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일본으로 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여자하고 사는데 한국에서 네.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자기죠. 그래가지고 그 일본 그 여자가 우장충 박사 엄마지. 그 사람이 아들을 키울 때 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어쨌든 엄마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든 그 한국에 와가지고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 그것을 개발했고 한국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한국을 먹칠했지. 그랬는데 아들은 한국을 위해서 일본에서 붙잡는데도 뿌리치고 한국을 와가지고 그 육종 씨앗, 응? 씨앗 그걸 연구해가지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딴판이야. 응? 사장님 공부 잘하셨겠어요 옛날에. 공부 안 했지. 공부 한줄 못하지.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여자한테 나이는 보는 게 맞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저씨는 매너가 없으셔. 저도 저런 걸.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구한말 그렇죠. 그 정도 정말 너무 슬프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슬프게. 민비는 말도 못하고 그 나라 꼴이 그래 돼가지고 맞아요. 그 고종 아버지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폈잖아요. 그 영향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기울고 일본 그 무지무시한 그 무리들한테 36년 동안 그렇죠. 36년간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또 관부 연락선을 타고 일본을 가서 그 당시 일자리를 찾아서 간 것 같아. 할아버지가 보증을 썼는데 전답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할머니가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으로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공부는 짧은데 독학을 했어. 맨손으로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고생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엄마 쪽, 아버지 쪽 그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돈 빌리러 와. 응? 빌려달라고. 맞아요. 줄러서요, 줄러. 엄마는 마음이 열해가지고 또 자기 쓸 돈도 다 줘버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또 나보고 빌려오라 그래. 빌려오라요? 야야 반장 집에 가서 돈 빌려와라. 돈 빌려오라고? 빌려와라 그래. 막 그냥 울고 슬프고 막 괴로운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서 돈을 안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주고 나면 또 쓸 돈이 없어가지고. 밥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아저씨는 잘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운전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 2년 됐어요. 2년 정도. 얼마 안 됐네. 예. 저 가천대학 경제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겐텍시 한지 2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겐텍시 한지 그러면 자영업으로 옮겼네. 예, 그렇죠. 요즘 택시값이